만약 평생 지킬 원칙을 단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바로 그것을 물었습니다. 한마디 말로 평생 실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공자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단 한 글자로 답했습니다.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지식도, 용기도, 성실함도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이 한 글자였을까요? 오늘은 논어에 실제로 기록된 서에 관한 6가지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떠도는 가짜 명언이 아니라 논어 원문에 실린 말씀만 담았습니다. 인간관계에 지친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차분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공자는 수많은 덕목을 이야기했지만 평생 하나를 꼽으라 하자 이것을 택했습니다. 그만큼 사람 사이의 일이 삶의 대부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공자가 말한 서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놓치기 쉬운 원칙입니다. 내가 무시당하기 싫으면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것, 내가 재촉당하기 싫으면 남을 재촉하지 않는 것, 내가 비교당하기 싫으면 남을 비교하지 않는 것, 복잡한 윤리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을 기준으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 이것을 자주 잊습니다. 밖에서는 예의를 지키면서 집에서는 함부로 말하곤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원칙이 더 필요합니다. 익숙함이 무례함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서에는 더 적극적인 얼굴도 있습니다. 내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주고 내가 통하고 싶으면 남을 통하게 해주라. 앞에 가르침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이것은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남을 먼저 인정해주는 것, 내가 잘되고 싶은 만큼 남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는 흔히 남이 잘되면 내 몫이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공자는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남을 세워주는 사람 곁에 결국 사람이 모입니다. 누군가를 끌어올려준 경험은 돌아서 나를 끌어올립니다. 칭찬 한마디, 기회 한 번을 먼저 건네는 일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사람의 하루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르침,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먼저 해주세요. 세 번째, 공자는 그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가까운 데서 자신에 비추어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능근취비, 가까운 데서 비유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수양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운한 이유를 알면 상대가 서운한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상처받는지 아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덜 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일과 남을 이해하는 일은 사실 같은 일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상상하기 어려울 때는 내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한 문장이 많은 것을 풀어줍니다.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르침, 내 마음에 비추어 남을 헤아리세요. 네 번째, 공자는 우리가 흔히 뒤바꾸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다스리고 남의 잘못은 공격하지 마라.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내 잘못에는 이유를 붙이고 남의 잘못에는 이름을 붙입니다. 나는 사정이 있었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공자는 그 방향을 뒤집으라고 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데 쓰는 힘을 내 허물을 고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을 비난할수록 내 마음이 먼저 거칠어집니다. 타인의 잘못을 덜 말하는 사람은 표정부터 편안해집니다. 남을 고치려는 마음은 대개 실패하지만 나를 고치는 일은 반드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까지 조용히 바꿉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르침. 남의 허물보다 내 허물을 먼저 보세요. 다섯 번째. 공자는 지난 일을 대하는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지난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원망하는 일이 드물었다. 여기서 핵심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을 오래 품으면 그 미움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상대는 잊고 사는데 나만 그 장면을 되돌려보는 일이 많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매일 그 일을 꺼내보지 않기로 오늘 하루만 정해보세요. 그렇게 하루씩 지나면 어느 날 그 일이 가벼워져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래 미워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가르침. 지난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여섯 번째.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제자 사마우가 형제가 없음을 근심하자 자아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공경하며 예를 지키면 온 세상 사람이 모두 형제다.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만 가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로 헤아리는 마음이 있다면 남남도 가족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헤아림이 없다면 가족도 남보다 멀어집니다. 결국 관계의 크기는 피가 아니라 마음이 정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서라는 한 글자는 그 관계 전부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옵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곁에 사람이 머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 헤아리는 마음이 남을 가족으로 만듭니다. 공자가 평생의 원칙으로 설을 꼽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모든 갈등은 상대를 헤아리지 못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능력이 뛰어나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사람을 잃습니다. 반대로 이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2500년이 지나도록 이 말이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 하나면 대부분의 오해는 풀립니다. 오늘의 6가지 가르침을 정리합니다. 하나,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세요. 둘,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먼저 해주세요. 셋, 내 마음에 비추어 남을 헤아리세요. 넷, 남의 허물보다 내 허물을 먼저 보세요. 다섯, 지난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여섯, 헤아리는 마음이 남을 가족으로 만듭니다. 공자가 평생 지키라고 한 것은 어려운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헤아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고전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